자, 다음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 파트입니다. 자, 22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시 과세를 징수한다. 자, 1번 문제는 요 말인데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하시고 그 은행 들려서 납부한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한 다음에 접수하면 등기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등기해줍니다. 자, 이때 신고를 비록 안 했으니까 원래 신고불성시 과세 20% 물어야죠. 근데 요 등록면허세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한 다음에 등기를 하더라도요. 신고불성시 과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한 건당 6,000원짜리가 있어요. 말소 등기한다, 지목 변경한다, 구조 변경 이런 거는 건당 6,000원이니까 요 한 건을 굳이 신고 안 하고 6,000원만 내시고 접수하면은 바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신고를 안 하고 납부한 다음에 접수하더라도 등기해주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고불성시 과세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자, 1번은 틀린 말인데 앞으로 다른 세목은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하고 원래 납부한 다음에 접수하는 게 원칙인데 신고를 비록 안 하고 납부한 다음에 등기소를 접수해서 등기하더라도 이 신고불성시 과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X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권리를 설정, 변경 또는 소멸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기 등록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세 가지죠. 권리를 설정할 때 설정에 따른 등기, 그 다음에 소멸할 때 변경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기록을 할 때 납세 의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오른편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장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권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자다. 맞습니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자, 반대로 네 번째는 근저당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 현재 소유자다. 그렇죠. 말소 등기한다, 변경한다 그러면 설정자,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말소할 때는 반대로 설정자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제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현재 지방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의 특징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해야죠. 자, 5번도 옳은 표현. 자, 틀린 거는 몇 번이냐? 1번이고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이 답입니다. 자, 정답 1번. 자, 다음 23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골라라. 자,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방금 나왔던 말이죠. 부동산은 소재지가 납세지지 주소지 그 말 틀립니다. 자, 1번은 X. 항상 우리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소지란 말씀 안 돼요. 1번 틀린 말.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한 거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좀 전에 우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한 다음에 접수해도 등기가 된다 그랬죠. 대신 요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2번 X고요. 신고를 비록 안 하고 납부해서라도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금 위에 나왔던 문제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우리 상속받았다 그러면 1000분의 8로 해야죠. 1000분의 15는요. 증여일 때고요. 1000분의 8 요겁니다. 3번 X가 되고요. 자, 4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현에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아까 그랬죠. 등기 등록 후에요. 전까지요.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옳은 말이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200을 정한다. 아니죠. 3배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현재 2배가 아니라 3배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 그러면 다 3배 중과세만 있지 2배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도시 안에 설립하든 전입을 하든 다 중과세가 되는데 3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부분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정답 4번입니다. 자, 23번. 23번 문제는 작년 26회 때에 나왔는데 옳은 거 골라라 총괄적인 전체적인 문제죠. 대법원 등록면허세는요. 특정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를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문제 스타일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한마디로 비과세라고 합니다. 무덤인 묘지는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질 때에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자, 2번이 틀린 말인데 이 말이죠.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격이 증가한다든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액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 재평가 해놓고 재평가 전의 가격으로 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자, 3번은 X가 되겠네요. 틀린 표현입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2번은 X가 되겠죠. 그러면 변경하면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재평가 의미가 없죠. 자, 3번. 등록면허세상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사항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사항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 자, 이거 옳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는데 경계선이 걸려서 이쪽 시하고 이쪽 군이라고 합시다. 시군이 두 군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할 때 이쪽 시에서 등기소에서 관할하게 됐다. 그러면 등기소가 이쪽이라면 비록 일종의 군의 일부 땅이 있어도요. 두 번 나눠서 내면 안 되고 등록면허세는 다 등기소 관할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한 번에 부과하는 거지 시군에 나눠졌다 그래서 이 군에서 부과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4번 5가 되고요. 자, 5번. 지방세 찬압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자, 이것도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압을 해가지고요. 지자체가 압류했다가 그걸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 해제하면 비과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틀린 건 2번이었고요. 앞으로 취득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감가나 재평가로 인해서 가액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경된 가액은 그걸 반영한 가액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4번에 틀린 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면허세를 봤는데 등록면허세가 세 문제뿐이 없죠. 왜냐면 25회 때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등록면허세가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왔는데 25회 때는 특이하게 등록면허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5회 때 아예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문제만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장은요.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 25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25번 문제.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 대상 구분, 종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것이다. 자, 기억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자, 기억은요, 현재 무슨 과세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입니다. 1990년 5월 31일 이전. 임야네요. 농지든 임야든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임야든 농지든 문중은요, 90년 5월 30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와 임야는 다 무슨 과세하느냐?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농지로 표현했는데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종중은 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와 임야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기억은 분리과세. 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우리 해원제 골프장 그러면 고유율 분리과세입니다. 고유율 분리과세니까 원래는 고유율 분리과세인데 거기에 잘 읽어보실 게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그럼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은 뭐냐? 일반 대중 골프장이 되겠죠? 이런 골프장에 대해서는요. 무슨 과세하느냐?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니은번은요. 별도 합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디귿번. 과세 기준 현재, 이게 과세인 현재입니다. 과세인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요, 염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급용 토지로 봐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중 0.2%에 해당하고요. 자, 리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러면요 별도 합산입니다. 네, 별도 합산 과세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는 분리과세고요, 두 가지는 별도 합산인데 기역과 디귿이 묶여 있다든지 니은과 리을이 묶여 있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상에서는 기역과 디귿은 없네요. 분리는 없고요. 니은과 리을은 별도와 별도는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을 요구한 거는 3번이 되고요. 3번만 옳게 묶인 편입니다. 만약에 기역과 디귿이 있으면 중복답이 나왔겠죠. 근데 기역과 디귿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없으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옳은 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요구한 거는 3번이 되겠는데 이 3번은요. 종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25번의 정답 3번. 자, 다음은 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자, 우리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나오는데요.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개별주택 가격에다가 여기 나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막연히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말이 틀렸고요. 60%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해야 됩니다. 자, 1번은 X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을 한다. 자, 아니죠. 시장군수는요, 시가편액에다 결정해야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 말이 안 되죠. 2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토지 재산세 과세표는 개별 공시가를 한다. 자, 토지는요, 개별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야 되는데 막연히 개별 공시가를 한다. 그럼 말이 틀렸습니다. X입니다. 자, 다음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다. 그렇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시가편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4번만 옳은 편입니다. 이렇게 재산세 과세표를 구할 때는 시가편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반영해줘야 돼요. 그러면 60%가 됐든 70%가 됐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는 4번만 옳은 편이 되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질문 가보도록 하죠. 5번. 5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 등과 세율의 5번입니다. 5번. 5번은 미안합니다. 5번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증명된 가격을 한다. 자, 법인이라고 해서 예외성은 없죠. 앞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시가편액으로 하지.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장부다. 이 말 씁니다. 자, 5번 X가 나오는데 의외로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장부를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장부다. 의외로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건 4번이 되고요. 4번만 옳게 표현한 문제인데 이게 과세 표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문제는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27번 세율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최근에 20회 때, 21회 때, 22회 때, 23회 때, 24회 때, 25회 빼놓고는요.
26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6, 7번 중에서 한 번 빼놓고는 매년 나왔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하고 표준세율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늘 나오는 문제니까 한 문제 나온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올릅니다.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선정한다. 1번 맞습니까? 자, 주택이죠.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의 60%다. 1번 옳은 표현.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편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선정한다. 그렇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요. 70%가 반영되니까 2번도 옳은 편입니다.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될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토지는 개별용 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해야 되는데 장부가액으로 한다. 말이 틀리죠. 좀 아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거지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장부 이 말은 재산세 없어요. 그래서 3번 X. 4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법은 항상 세율이 2개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과세이기 때문에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으려고 한 건 3번이었고요. 앞으로 3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시장운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가편액에다 결정하는 거지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장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27번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자 24회 때 기출문제인데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기업 골프장용 토지. 자 여기서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으로 해석해야죠. 4%입니다. 자 1번이 가장 높네요. 2번 읍지역의 소재 공장용 건축물 수도이다. 우리 읍지역에 소재했다 그러면요 일명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는 읍지역 소재고 공장용 건축물 부수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무슨 과세하느냐?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요 0.2%가 되겠죠. 공장용 토지니까. 그럼 0.2%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주의할 점이 누진세입니다. 0.1에서 0.4가 되기 때문에 요 주택은 사치성이 아니에요.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그러면 그냥 주택에 포함하기 때문에 0.1에서 0.4, 4단계 초과 누진세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4번 별도합산 과세형 차고용 토지. 별도합산은요 0.2에서 0.4니까 3단계 초과유세. 아무리 높아봤자 0.4에서 끝납니다. 5번 종합산 과세 대상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다. 무허가 건축물은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최대 0.5까지니까 3단계 초과유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4%가 가장 높고요. 4%는 사치성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4회 때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비교적 세율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8번 정답 1번. 다음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9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틀린 건데 1.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율은 4단계 초과유세다. 그렇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은 4단계 초과유세다. 1번 옳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틀렸네요. 별장은 1000분의 40, 즉 2%가 돼야지 50, 1000분의 50은 없습니다. 2번 X. 3번 종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3단계 초과유세다. 그렇죠. 종합산, 별도합산은 다 토지분이기 때문에 3단계 초과 누진세가 됩니다. 4번 시장운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자, 이 표준세율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 옳은 말이죠. 4번 옳은 표현.
자,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을 한다. 한마디로 세부담 상한인데 토지 건물은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없는 걸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도 옳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건 2번이고 별장은 1000분의 40이지 1000분의 50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표준과 표준세율을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30번 문제부터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속이 기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민법상 상속죄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즉 상속죄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알 수 없으니까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은 옳은 말이고요. 주된 상속자를 판정할 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되 많은 자가 2사람 이상이면 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에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그 위탁자다. 자, 그렇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에 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말이 아니지 위탁자란 말씀은 틀려요. X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아주 잘 냈습니다. 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25회 때 2014년도에 바로 시험에 낸 게 개정됐기 때문에 나왔어요. 자, 3번.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자, 국가와 연부계약을 체결했던 선수금을 주고 나중에 토지를 조성 후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럼 매수계약자, 즉 그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납세 의무가 됩니다. 3번은 일종의 매수계약자를 말한 건데 옳은 편이고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시행자다. 자, 요거는 요 말이죠. 환지로 정해졌으면 환지받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채비지나 보류지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가 됩니다. 옳은 표현.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그렇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냐? 공부상의 소유자가 예외 납세 의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데 2번만 틀렸죠. 앞으로 2번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지 더 이상 위탁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된 게 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0번 정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연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5월 31일 때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한 매도인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5월 31일 거래했으니까 6월 1일 이전에 거래했으니까 이때 납세 의무자는요.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지 매도자가 아니죠. 매도자는 6월 2일 이후에 거래했을 때는 납세 의무가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도 졌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마쳤다면 5월 30일 날 현재 거래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억은 X, 틀린 말. 자, 니은. 공유물, 공동소유죠. 공유물을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는 지분권자다. 그렇죠. 공유재산은 지금 분할 등기를 안 했다니까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각 지분권자. 자, 2번 니은은 옳은 편입니다. 자, 다음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에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다. 위탁자가 그러면 안 되죠. 위탁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럼 거기 나오는 디귿번 X가 되고요. 자,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도시 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이다. 아니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가 되지 종전 토지 소유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기억에 나와 있는 매도자 이 말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 틀렸고 니은번만 옳은 말이네요. 그러면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거기 나오는 틀린 것을 골라라는 뜻이니까 기억과 디귿과 리을 세 가지가 틀린 편이죠. 왜냐면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여기 나오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지 종전 소유자가 아니다.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을 요구한 거는 몇 번이 되느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 뜻이에요. 기억, 디귿, 리을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릅니다. 자, 요거는 24회 때 나왔을 때 약간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옳은 걸 고르셔야 돼요. 자, 1번. 재산세 과세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이 말이 맞네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요.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사용자도 예외의 납세 의무가 된다. 1번 옳은 표현.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면적 비율로, 자, 여기서 면적 비율이 아니라 나중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요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비율로 안분하는 거지 면적으로 안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분 계산한 부분을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란다. 각자 납세 의무자인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지 면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다. 자, 3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한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국가와 연부계약을 맺고 사용권 무상이 중요하죠.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3번 X고요. 만약에 이게 유상으로 부여받으면 매도계약자가 납세 의무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수계약자가 답이 되고요. 유상 그러면 매도계약자입니다. 자, 요거 3번은 X가 되겠네요. 4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종재산으로서 종종 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종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공부상의 누구 명의다? 개인 명의자예요. 근데 이거 종종 겁니다 하고 신고 안 했으니까 개인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지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 종중이 납세 의무가 아닙니다. 4번 X. 자, 5번.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되 지분이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5번 틀린 말이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요 각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고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균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쓰지 연장자를 납세 의무로 한다 이 말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5번은 균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만 되고요. 나머지 다 틀린 말인데 1번만 옳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납세 의무자가 24, 25, 26, 3년 내내 나왔는데 우리 이 납세 의무자가 최근에 3년 동안 꾸준하게 잘 나왔던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부과 징수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자, 이 말이 틀렸네요. 자, 현재 주택은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일 때는 2분의 1씩 나눠내야지 큰 돈이기 때문에 나눠내야 돼요. 1번 틀린 말.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현과 세율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5일 전까지 고지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문수 구청장이 결정한 거를 5일 전에 고지하라. 맞습니다. 자, 2번 옳은 편이고요.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해야 한다. 토지를 고지할 때는요, 한 장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에 여러 땅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 않고 한 장으로 고지합니다. 자, 3번 오른말. 4. 재산세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을 부과징수한다. 자, 오른말이네요. 현재 보통징수하기 때문에 4번 오른편입니다. 자, 다음 5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라고 해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번도 오른편이죠. 자, 현재 부가와 징수는요, 최근 한 8년 동안 20회부터 26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게 부가와 징수이기 때문에 우리 점수 관리에서는 요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27회 때에도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33번. 작년 나왔을 때 문제치고는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틀린 거 골라라.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주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큰 돈이니까 나눠서 내야 되고요. 만약에 10만 원 이하라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3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4번입니다. 거주자 갑은 2012년 2월 10날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의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가 사유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 갑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렇죠. 6월 1일 날 성립하는데 지금 현재 2012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이 사람은 2012년 2월 10날 취득해서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이 납세 의무가 되고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현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에 확정한다. 신고주의가 아니죠. 보통징수죠. 정부 부가세 또는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신고주의가 아니다. 2번 X입니다. 3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이죠. 3번 오른편이고요. 4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척기간인데 요 날로부터 2017년입니다. 5월 30일까지 요 누락된 거라든지 잘못된 부과된 거를 부과하지 않으면 5월 30일 다음에 소멸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자, 제척기간에 대한 말수다. 제척기간에 대한 만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경우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죠.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고요. 2번은 신고주의가 아니라 정부 부가세이기 때문에 답을 요구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나와 있고요. 자,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자, 35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7월이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7월이고요. 1번 오른말. 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초과함. 10만 원 초과했으니까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다. 2번 오른말이죠. 주택이 1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반씩 내라 이 뜻이죠. 3.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린 말이네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걸 받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타 지역은 관리가 안 되니까 시장 우수는 받지 않습니다. 3번 X. 4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렇죠. 10일 전까지 신청하여, 관할 시장우세에게 신청해야 한다. 4번. 오른말. 10일 전까지 신청하라. 이 뜻입니다. 5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법령에 정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하면 40월 동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오른편이에요. 그럼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앞으로 물납은 재산세는 타 지역은 안 되고 관할구에게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방법이 원칙입니다. 2. 고지사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액징수 면제라고 해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3.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여기 현재 주택은 별장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장도 2분의 1은 7월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냅니다. 그래서 별장도 주택에 포함된다. 맞는 말. 자,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과상금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과세권자이기 때문에 가산금, 중과상금이 없습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요거죠. 특례죠. 수탁자 명의로 신탁된 등기로 된 신탁재산에서는 그 신탁재산에 체납된 경우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재산에도 뭐 할 수 있느냐? 압류할 수 있다 그랬지. 여기에만 압류하고 요건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5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5번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6번째까지 해서 지방세, 재산세 문제를 다 끝냈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국세 부분인 종부세하고 양도세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